부산 광산시장의 새벽은 늘 비슷했다. 해가 뜨기 전 좁은 골목마다 고등어 냄새와 미역 냄새가 뒤섞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웠다. 그 골목 한가운데 육류 전문점 서연축산의 철문이 덜컥 열렸다. 칼을 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짧게 묶은 머리, 검은 앞치마, 굳은 살이 박인 두 손. 누구나 봐도 평범한 정육점 주인이었지만 시장 사람들조차 그녀의 눈빛을 쉽게 마주하지 못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그림자와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날도 별다를 것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젊은 남자 4명이 할머니 1명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치며 할머니의 지갑을 빼앗으려 했다. 주변 상인들은 보고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부산에서 이름난 건달 조직의 신입들이었다. 윤서연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지갑을 돌려드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보다도 날카로웠다. 뭐야, 이 아줌마가 감히. 한 건달이 욕을 내뱉기도 전에 서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불과 10초도 안 돼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그녀는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어머니. 그 장면은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날 저녁 광산시장 여전사라는 제목으로 SNS를 도배했다. 댓글에는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였다. 정체가 뭐냐? 전직 격투기 선수 아니냐? 영화 같네. 윤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새벽마다 칼을 가는 평범한 정육점 주인으로 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녀의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변호사 김준호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전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경찰이 곧 소환할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당방위죠. 하지만 윤중령님. 그는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누군지 이제 곧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서현의 눈이 번쩍 빛났다. 누구도 자신을 윤중령이라 부르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이제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죠. 김준호는 조심스레 말했다. 특히 태양암 작전은. 그 순간 서현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눈 덮인 비무장지대, 칠흑 같은 밤, 폭발음, 그리고 울음소리.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특수부대 작전에 투입됐다가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전우들을 버리고 홀로 남았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작전은 이미 실패했고 동료 절반이 전사했으며 지휘관 최민재는 실종된 것으로 발표됐다. 그때부터 그녀는 군을 떠나고 세상과 등을 졌다. 그녀는 김준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이제 정육점 주인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윤아린 씨라는 젊은 여학생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할인. 그녀가 마지막으로 안아본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그 아기. 그런 이름의 사람 모릅니다. 그녀는 거칠게 잘라 말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시장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긴 생머리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할인은 눈물을 머금고 서연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엄마.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잘못 왔어.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사진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젊은 군복 차림의 서연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자 심장이 쪼개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돌아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칼을 집어들고 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칼끝에서 떨어지는 고기 조각 소리가 이상하게 시장 골목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시장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그 젊은 여자는 누구지? 딸인가 봐. 세상에, 드라마 같다.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다. 10년 넘게 묻어둔 상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 상처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 광산시장의 어둠 속에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나리는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윤서연의 가게 앞에 나타났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무거운 고깃덩이를 옮기고 도마를 닫고 바닥을 쓸었다. 마른 거에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처음엔 시장 사람들도 그저 스쳐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모두 알았다. 그 아이가 바로 서연의 친딸이라는 것을. 처음 며칠 동안 서연은 할인을 모른 척했다. 이 일은 힘들다. 집으로 돌아가라 몇 번이고 말했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엄마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서연은 대꾸하지 않고 고기를 썰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숨기려던 감정들이 조금씩 갈라지는 듯했다. 할인은 정육점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배운 요리 실력을 발휘했다. 가게 앞에 작은 포장마차를 만들고 고기 국물을 우려 만든 국수와 수육을 팔았다. 입소문이 퍼져 손님들이 늘어나자 가게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에는 칙칙했던 서연의 가게가 활기를 되찾았다. 할인은 새로운 메뉴판을 디자인했고 SNS에 사진을 올려 홍보했다. 시장 사람들도 점차 할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였다. 옆집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져다주고 생선가게 아저씨가 멸치를 공짜로 주었다. 할인은 밝게 인사하며 그들을 도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입 밖으로 딸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할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 칼, 엄마가 군대에서 쓰던 거죠?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손잡이에 엄마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Younessa Rago. 할인은 칼을 두 손으로 들고 말했다. 이 칼로 사람을 지키셨다면서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사람을 해치려고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칼을 받아들였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얇고 책임은 무겁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고통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할인에게 칼질과 고기 손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날이 밝으면 정육점 일이었지만 문을 닫은 뒤에는 둘만의 시간이 이어졌다. 서연은 칼을 쥐는 법, 손을 다치지 않는 법,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써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할인은 그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배웠다. 칼끝에 스며든 어머니의 온기와 가르침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너무나 익숙했다. 바로 최민재였다. 10년 전 태양암 작전의 지휘관이자 서현의 전남편, 그리고 할인의 친아버지였다. 그는 여전히 잘 다듬어진 외모와 매끄러운 말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은 냉혹함은 변하지 않았다. 오랜만이군, 서연. 서연은 칼을 내려놓았다. 여기까지는 왜 왔어? 딸을 보러 왔지. 내 피가 흐르는 아이니까. 최민재는 할인을 향해 미소 지었다. 할인아, 아버지다. 할인은 얼떨떨하게 뒤로 물러났다. 서연은 할인 앞을 막아서며 낮게 말했다. 이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 넌 이미 우리를 버렸어. 버린 건 나만이 아니잖아. 최민재가 냉소를 지었다. 너도 아이를 버렸지. 다만 나는 솔직했을 뿐이야.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할인 앞에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된다. 너에게 상속될 재산을 포기해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할인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왜 제가 포기해야 하죠? 최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내가 그걸 쥐고 있는 한 모든 게 위험해진다.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제 권리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서연이 나서서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최민재는 서연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하지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그는 뒤돌아 나가며 덧붙였다. 곧 연락이 갈 거다. 그가 떠난 후 가게 안공기는 얼음처럼 식었다. 하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엄마, 그 사람, 진짜 제 아버지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하린의 어깨를 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널 지킬 거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최민재가 한 약속은 곧 협박이 될 것이고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시장의 평화로웠던 나날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시장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다. 윤아린이 사라진 것이다. 정육점 앞에는 매일같이 찾아오던 그녀의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고 포장마차의 불도 꺼져 있었다. 서연은 전날 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하린의 전화기를 수십 번이나 눌러보았다. 답은 없었다. 그녀는 하린이 남긴 물건들을 살펴보다가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아빠와 이야기해 볼게요. 엄마를 더 이상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서연은 주저앉을 뻔했다. 하린이 스스로 최민재를 만나러 간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잔인한 선택을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는 지금까지 견뎌왔던 모든 담담함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곧장 김준호에게 연락을 했다. 하린이 납치당했어. 아니, 자진해서 끌려간 거야. 이치를 아십니까? 아니.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해. 다시 그런 비극을 겪게 둘 순 없어. 그들은 곧장 서연의 옛 동료들과 접촉했다. 707특 임대 출신의 전우 몇 명은 여전히 현역처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중 한 명인 정태수는 말했다. 최민재는 지금도 정보부 뒷라인과 연결돼 있어. 공식적으로 움직이긴 어려워. 그럼 비공식으로 해야지. 서연은 단호했다. 이건 작전이 아니야. 가족을 되찾는 일이야. 수소문 끝에 하린이 부산 외곽의 한 폐공장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얻었다. 서연과 김준호, 그리고 옛 동료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주변 CCTV 해킹, 도로 통제, 탈출 경로 확보까지. 그리고 드디어 작전 당일, 새벽 어둠을 뚫고 그들은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 안, 하린은 의자에 묶인 채로 있었다. 맞은편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러시아계 남자, 알렉세이 페트로프가 앉아 있었다. 그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버지를 닮지 않았구나. 눈빛이 너무 깨끗해. 하린은 이를 악물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과거를 정리하러 왔다. 아니, 정리되지 않은 것을 회수하러 왔다고 해야겠지. 알렉세이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는 10년 전 태양암 작전의 진실이 담겨 있어. 너희 엄마도 아빠도 그 작전의 중심에 있었지.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자료가 지금 정부의 수뇌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내 존재는 위험하지. 넌 그 비밀의 열쇠니까. 그 순간 건물 외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알렉세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하린은 의자에서 몸을 날려 도망쳤다. 동시에 유리창을 깨고 서연이 뛰어들었다. 그녀는 하린을 끌어안고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전투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김준호와 정태수를 비롯한 특임대 출신 팀원들이 알렉세이의 부하들과 격돌했다. 총성과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어둠 속을 가르는 손전등. 서연은 하린을 지키며 싸웠고 다시 군인의 본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알렉세이가 총을 꺼내 서연을 겨냥했다. 딸을 지키고 싶다면 USB를 가져가. 대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서연은 총을 겨누며 물었다. 무슨 말이야? 너희가 알고 있는 최민재는 끝이 아니야. 그는 단지 앞잡이에 불과해. 진짜 배우는 블랙스완이야. 그 이름. 서연은 숨을 삼켰다. 정보부에서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내부의 유령. 블랙스완. 그가 아직도 활동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할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 총성이 울렸다. 김준호가 알렉세이의 총을 쳐냈고 알렉세이는 곧장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할인을 보며 웃었다. 넌 아직 몰라. 누가 널 더 필요로 하는지. 작전이 끝나고 병원으로 옮겨진 할인은 왼쪽 어깨 관통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담당 의사의 말은 서연을 멈칫하게 했다. 내부 장기 일부가 손상되어 향후 임신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할인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할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왔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블랙스완, 그리고 국가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적들. 그녀는 다시 칼을 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딸과 자신만이 아닌 모든 진실을 끝내기 위해. 부산 시내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윤서현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윤아리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고 평소처럼 가게 일을 도우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상처는 몸보다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든 법이었다. 서연은 딸의 어깨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괜찮니?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아픈 건 이젠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건 할인에게 단순한 신체적 진단이 아니라 미래의 형태 자체를 바꾸는 통보였다. 그날 밤 서연은 김준호와 함께 알렉세이가 넘긴 USB의 내용을 분석했다. 파일에는 수많은 암호화된 자료가 담겨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 정보부 내부에서도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작전 보고서였다. 그 중심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블랙스완. 그 이름은 매번 다른 암호명, 다른 얼굴, 다른 계급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지금도 살아있고 활동 중이며 할인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서연은 과거를 떠올렸다. 작전 중 누군가가 위치를 노출시키고 팀을 매복으로 몰아넣었던 그날. 자신이 간신히 탈출했지만 몇몇 동료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때부터였어. 우리가 쫓아야 했던 건 적국이 아니라 내부였다는 걸. 며칠 후 김준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고 왔다. 정부 고위직 중 한 명이 이 자료와 관련된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 이동을 했습니다. 위장된 인도주의 단체를 통해서요. 이름은 장병수 국방부 차관입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장병수. 바로 그녀가 군에 있을 때 가장 신뢰했던 상관 중 하나였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하지만 흔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김준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의 딸이 지금 할인 씨가 다녔던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자료상으로는 할인을 수차례 개인 면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할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서연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딸이 있는 포장마차로 향하던 중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바로 남대수였다. 한때 부산 최대 조직의 보스였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그였다. 들었어. 블랙스완 얘기. 아직도 살아있다며?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할인이는? 지금은 안전하지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어. 남대수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빚이 있으니까.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잘못은 완전히 지워질 수 없지만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사람을 다시 쓰게 한다는 것. 그녀는 그것을 믿고 있었다. 이튿날 밤, 시장 골목길. 할인이 물건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 다가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윤아린 씨, 아버지를 아시죠? 누구세요? 나는 장병수입니다. 그리고 널 보호하려고 왔어. 할인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위선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이 블랙스완이에요? 그는 웃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남대수가 나타났다. 이제 그만해, 여기까지다. 장병수는 얼굴을 굳히더니 말했다. 그래서 또다시 피를 보게 하겠다는 건가? 그때 서연도 모습을 드러냈다. 총을 들고 장병수를 겨냥했다. 넌 내 딸을 건드렸어.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아. 장병수는 천천히 손을 들며 미소 지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인가? 아니면 정의인가? 내가 쏘는 순간 진실은 사라진다. 날 죽이는 건 쉽겠지만 날 대신할 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서연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때 할인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서연은 총을 내렸다. 그래. 널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나를 위해서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장병수는 자리를 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그날 밤부터 그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다. 뒷배가 사라진 블랙스완은 몇 주 안에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지 않았다. 며칠 후 시장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할인과 서연의 삶은 전과 같지 않았다. 포장마차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칼국수를 말고 있었다. 할인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사람은 언제 용서할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너를 다시 안을 수 있었던 순간부터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 그 순간 그들의 뒤편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윤아린의 사진이 떠 있었고 발신자는 알 수 없는 해외 번호였다. 화면에 적힌 문구는 짧고 명확했다. 2차 단계 시작. Tagit, Yunarin. 광산시장의 바람은 어느새 차가워졌고 하늘은 흐린 안개에 덮여 있었다. 윤서연은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낡은 칼 하나를 닦고 있었다. 그 칼은 오래전 전장에서 그녀의 생명을 지켰고 지금은 삶을 이어가는 도구가 되었다. 도마 위에는 오늘도 고깃덩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윤아린이 조용히 서 있었다. 엄마, 오늘 국물은 내가 끓일게요. 좋아. 그런데 멸치는 좀 덜 넣어. 지난번엔 조금 짰어. 둘은 평소처럼 티격태격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보다 깊은 애정이 숨겨져 있었다. 블랙스완이 해외로 도피한 지 2달이 지났다. 장병수의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삭제되었고 언론은 그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사라진 듯 보였지만 서연은 그가 아직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준호가 급히 가게를 찾았다. 서연 씨, 이거 보세요.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해외 정보기관에서 유출된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장병수와 블랙스완이라 알려진 또 다른 남자, 그리고 알렉세이 페트로프. 그들은 중동의 어느 고급 호텔 로비에 함께 있었다. 날짜는 단 3일 전. 그가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할인 씨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칼을 내려놓았다. 이젠 끝내야 해. 그날 밤 서연은 남대수를 찾아갔다. 그는 가게 뒷마당에서 칼국수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또 일이야.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죽일 거냐? 아니, 그들이 더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서연은 옛 동료들과 다시 연락을 취했다. 한때 국가를 위해 싸웠던 전우들은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부름에는 주저없이 응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진실, 이번엔 끝내자. 며칠 뒤, 서연은 할인을 불렀다. 할인아, 혹시 내가 진짜 세상에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니?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엄마 같은 사람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 정의를 지키다가 버림받지 않는 세상.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도 도와줄게. 마침내 작전은 시작되었다. 김준호가 중심이 된 정보팀은 블랙스완의 해외 자금 흐름과 위치를 추적했고, 서영과 옛 특임대 팀원들은 치밀한 계획하에 블랙스완의 비밀 서버실이 숨겨진 동남아의 외딴 섬에 침투하기로 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어둠 속에서 침입한 그들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블랙스완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 곁에 있었다. 최민재. 그는 구속되어 감옥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풀려나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비웃었다. 결국 넌 정의를 말하지만 나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어. 서연은 차갑게 응수했다. 너는 내 그림자에 삼켜졌을 뿐이야. 총격전이 벌어졌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켰고 서연은 블랙스완과 1대1로 마주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사라진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아니, 서연이 총을 겨누며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딸은 너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 만들 거야. 총성이 울리고 블랙스완은 쓰러졌다. 그와 함께 서버가 폭파되었고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다. 최민재 역시 붙잡혀 다시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번에는 그를 감싸줄 보호막은 없었다. 작전 후 모두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할인은 SNS에 이렇게 남겼다. 엄마는 날 위해 싸웠고 나는 엄마처럼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삶은 언제나 정답이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정답이었다. 그 글은 천천히 퍼져나갔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가족이란 게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거구나. 몇 주 후 광산시장에는 특별한 날이 찾아왔다. 할인의 생일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깃발을 걸고 작은 잔치를 열었다. 남대수는 큰 냄비에 칼국수를 끓였고 김준호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다. 서연은 할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생일 축하해, 우리 딸.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포장마차에 둘은 나란히 앉아 국수를 나눠 먹었다. 이제 무슨 꿈이 생겼어? 할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랑 같이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요. 누구나 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멀리서 누군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정장, 외국인 남성. 그는 이어폰 너머로 누군가에게 말했다. 타깃이 안전한지 확인. 다음 명령 대기 중.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할인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가 있었다.